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집콕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되게 궁금하네요. 죽음이라는 컨텐츠를 다루고는 싶었거든요. 원래 그전부터도.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본인들이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원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측면은 있었는데 제가 조금 이것과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맥락을 말해줄 수 있는 글들을 찾게 돼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당연하게 죽음 뒤가 평안하다라는 거를 알아요. 모든 고통은 육체 기반, 정확히는 생각 기반이긴 한데 꼭 거기까지 배우지 않았을 때도 죽음 뒤는 평안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전달을 너무 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고 느꼈어요. 지금도 이게 효과적인 방법일진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만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죽음에 관련한 영상에 대한 답글이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간 충격 먹었어요. 나는 그걸 목격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바빠서 생각해볼 기회가 안 돼서 얘기가 안 나오는 것뿐이지 두려워서 얘기를 못 하는 줄 몰랐어. 죽음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벌벌 떨린다 그랬나? 그런 분도 있고 막 성인 남자가 막 소리를 지른다고도 하고 막 어떤 분들은 그런 공포의 기간이 되게 지속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거 보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와 진짜 내가 일반 분들하고의 확연한 차이가 이거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긴 했거든요. 스타차일드 친구들 물어봤어요. 너네는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렇게 극심해? 라고 물어봤더니 저와 같은 공감을 하는 친구는 레인보우 친구밖에 없었고 그 친구 외에 한 분은 죽음에 대한 제대로 직면하고 나서 공포감이 없어졌다. 이렇게는 말씀하시는 것까지 봤는데 이게 그 크리스탈 아이들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목록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가? 그렇게 처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는 습득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을 엄청나게 주입하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이 많은 크리스탈 아이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에서 언급된 두려움이라 함이 그런 건가 봐요. 그런 자연적인 건데 원래 본성적으로 사람들이 그건 두려워하나 봐. 근데 나는 그런 흐름의 이치를 나도 모르게 알고 있으니까 그건 두렵지가 않은 거고.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얘기를 해줄 방법이 없는 거야. 왜냐면 난 그냥 아는 거니까. 뭐 죽음에 대한 내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얘기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뭐 유체 이탈을 했는데 혹은 뭐 죽다 살아나서 끝을 갔다 왔는데 절대로 평안한 것이다. 사실 이런 일화는 많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아예 그런 베이스도 없는데 그냥 죽음 뒤가 평안하다라는 거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실보다 죽음 뒤가 훨씬 평안해. 그러니까 내가 그 죽음 순간에 뭐 어떻게 죽던 물론 진짜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고 삶의 고통이 없고 그러면 죽음의 그 순간에도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왜냐면 나는 산모의 고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그 산모 중에 오르가즘을 느낀 사람도 있대요. 아기 낳는 그 순간에. 그렇다면 사실은 저는 그때와 결부시켜서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두려움들이 다 우리의 그 사고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아이를 낳고 죽음이라는 그 순간들은 진짜 되게 경이롭고 역사적인 순간인데 사실 그 순간이 고통이 아닐 수 있잖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고통이라는 그 관념으로 인해서 죽음 자체의 그 고통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네.
원래는 그게 맞거든요. 원래는 우리의 어떤 의식이 먼저고 그게 반영되는 게 육체의 어떤 것들이니까, 물질의 어떤 것들이니까. 그래서 사실 죽음의 순간도 오르가즘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저도 또한 일반적인 지금 입장에서는 죽음의 순간이 아픈 건 무서워. 어떻게든 아픈 게 확률적으로 지금으로서는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 짧은 순간 뒤에는 지구에서는 정말 느낄 수 없는 평안함 뿐이라는 건 아니까. 그런 거는 아니까. 그 부분에서 레인보우 친구랑 굉장히 공감하기도 했고, 우리 둘은 사실 지구 생활 자체를 더 무서워할 뿐이에요. 근데 이건 약간 개인의 차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자살에 대한 생각이 되게 깊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너 같은 귀한 존재가 존재해준 것만도 너무나 고맙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상하게 저는 힘들긴 진짜 힘들었는데 자살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왜냐면 그냥 노멀한 내 일반 친구들도 걔는 그렇게 힘든 과정을 물론 나한테 얘기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 중에 자살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 기준에서 생각은 다 한 번씩 해보는 것 같은데 나는 아예 생각을 안 해봤어. 내가 무의식 중에 나는 이번 생에 지구를 졸업할 건데 사실 제가 자살을 지향하는 이유는 자살을 하면 리셋된다는 걸 아니까. 자살을 하면 지구로 다시 환생할 수밖에 없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걸 무의식 중에도 알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자살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게 아닌가. 어린 왕자가 최근에 읽혀지더라고요. 이게 원본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지금 읽힌 게 아닐까 싶은 것도 있기도 하고 그냥 제가 느끼는 죽음의 표현이 어린 왕자가 했던 표현과 굉장히 흡사해서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읽으신 분들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봐봐요. 이 표현이 있잖아요. 나는 몹시 괴로워하는 표정을 할 거야. 나는 마치 죽어가는 표정을 지을 거야. 그런 얼굴을 보러 못하러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죽어가는 거로 밖에 보일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의 그 두려움과 상실감도 아니까 얘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오지 말라고 한 거죠. 당신은 오지 말 걸 그랬어. 당신은 괴로워할 텐데. 나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일 거야. 그러나 정말 그런 건 아니야. 나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일 거야. 그러나 정말 그건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시체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난 죽은 게 아니야. 나는 내 행성이 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알잖아. 길은 너무 멀어. 난 이 몸으로 갈 수 없어. 너무 무거워서. 육신을 벗어야 그 행성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 우주선 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큰일이 아니고 육신을 벗을 뿐이고 죽는 게 아니고 슬픈 일이 아니고 난 네 곁에 있을 거야 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지만 이 몸은 버려진 낡은 조개 껍데기 같을 거야. 낡은 조개 껍데기 보고 슬퍼할 사람은 없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되게 적절한 비유잖아요. 낡은 조개 껍데기 보고 우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되게 낭만적으로 바다에서 줍잖아요. 줍줍하는데 사실 우리의 시체? 말하자면 시체가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의 그 상실감과 두려움이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하죠. 그렇네요. 그 부분이에요. 저도 사실 이거를 이번에 처음 읽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해드리고 싶었고 어린 왕자가 어떤 행성에서 온 아이잖아요. 그 관점에서의 죽음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다라는 걸 전해드리고 싶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글이 있어요. 신가 지브론가? 추천해준 건데 그
닐 도널드 월시인가? 죽음에 대한 완전한 표현을 개념적으로 한 거예요. 방금 이 어린 왕자는 어떠한 예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 근데 되게 쉽고 친숙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죽음에 대한 진짜 정의를 내려놓았다고 할까?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해하는 죽음은 거의 이 두 가지와 흡사해요. 신이 우리에게 얘기해준 말이에요, 이거는. 너는 두 번 다시 다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단 한순간도 네가 느끼는 상실감을 애도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알게 된다면 남의 죽음에 대해서 슬프거나 애도할 일이 없는 거야. 본인 자체 상실감은 당연히 있겠죠. 저 이제 세 분 다 보내고 외할머니 남아 계신데 솔직히 외할머니가 키워주셔서 외할머니 돌아갔을 때는 울 것 같거든요. 나의 상실감을 느끼는 거지 나는 외할머니가 가시는 거에 대한 거 자체는 되게 기뻐요. 할머니도 두려움이 있으신 편이라 보내드리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는 알고 나의 상실감은 있겠지만 그래서 울음은 터져 나오겠지만 슬프거나 애도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딱 그거예요. 그리고 너는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단 한순간도. 진짜 맞아요. 저는 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애도할 리 없어요. 완전 행복하게 갈 거는 같아요. 단 한순간도. 근데 이거를 그냥 알고 있었는데 말로 설명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뭔가 온 것 같네요. 제가 설명드릴 만한 어떤 것들이. 그래서 그 느낌을 조금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죽음이 하나도 두려운 게 아니고 하지만 제가 아까 중간에 일부러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자살 자체는 리셋이라서 권유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의 다음 지금 세기 다음은 좀 지구가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근데 그게 거짓은 아닌 걸로 들리기 때문에 이번에 지구 졸업하세요. 네, 또 약간 맛간 얘기, 별나라 얘기 같은 걸 해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느꼈다라는 걸 또 주입하시라는 게 아니고 죽음을 안 그래도 무서워하면서 안 무서워하는 척도 할까봐 그러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직면을 해보고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보세요. 왜냐면은 그게 또 그렇더라고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영적인 거에 있어서 막 뭐더라? 막 끝에 가면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기인하는 거고 그게 거의 마지막 끝장 박살 막 이런 개념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이거 왜냐면 젊었을 때 죽음에 대한 자각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 분을 다 제가 보내드린 건 아니지만 제가 다 컸을 때 가셨어요. 근데 거의 임박했을 때 그분들을 뵀을 때 그때 수준에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죽음이 임박했을 때쯤의 나이에는 이미 내가 자각을 도와드리지 못할 수준에 이르러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말이 하나도 먹히지 않아. 그런 말들은.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수준에 맞춰서 어떤 지금 순간의 안심이나 평온한 위주로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그런 분들 앞에다 대고 내가 죽음은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봤자 먹히지가 않아요. 진짜 사실은 그런 때가 아니었을 때 자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상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말 할머니 앞에서 할 때마다 엄마가 버릇없다고 하는데 가는데 순서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옆에 친구들이 다 가고 그러니까 되게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스멀스멀 올라오시는 거겠지만 꼭 굳이 나이 먹지 않아도 할머니 할아버지 되기 전에 갈 수도 있어요. 가는데 순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가는 자체는 또 두려워할 건 없는 거는 영원히 정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때 가니까 굳이 미련 가질 필요도 없고 다 자연의 순리예요. 근데 하지만 이거를 자각하고 가는 것과 그냥 나도 모르게 가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스스로 진짜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집콕할 때잖아요. 자각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본인 혼자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는 만큼 올라오는 게 많을걸요. 본인 두려워하는 것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직면하는 기회 가지시고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가 긍정적인 발휘를 한다고도 생각은 해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계세요.